주변 지인들이 좋은 병원 좀 알려줘봐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는 지인들에게는 좋은 병원을 찾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인들에게만 말해주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척추수술 외골수 장근수 원장입니다. 좋은 병원을 찾는 방법 정말 알고 싶죠? 사실 주변에 좋은 병원은 정말 많지만 어떤 병원이 좋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좋은 병원을 찾는 방법보다 나쁜 병원을 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면 안 되는 병원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제는 조금 민감할 주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환자분들은 아프니까 병원을 가신 거고 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피해야 하는 의사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친절하지 않은 의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처음 만남부터가 친절하지 않으면 다음 치료 단계로 나가기가 힘듭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이야기를 주도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현재 나의 상황을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이 1대1 토크쇼를 진행하는 거죠. 서로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환자분의 통증을 이해하고 현 시점에서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계획하는 겁니다. 친절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못해 증상과 MRI 위주로 볼 수밖에 없게 돼요. 진료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데요. 다른 의사분들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MRI로 모든 증상을 다 알 수가 없고 모든 환자가 당장 수술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학회 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입니다. 의학은 항상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개념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자 치료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특히 척추 수술하는 의사는 다른 의사들이 하는 수술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더 좋은 술기와 기구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수술을 자가검증하든지 아니면 학회 발표를 자주 해서 다른 의사들로부터 검증받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신 수술을 가장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회에서 아예 본 적도 없는데 스스로 명의라 칭하는 광고를 볼 때마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세 번째, 초면에 수술을 권유하는 의사입니다. 통증이 심하고 MRI상 신경이 많이 눌렸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자마자 수술을 권유하는 의사는 만류하고 싶습니다. 물론 마미총 증후군 같이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는 예외겠지만 통증이 심하다고 빨리 수술하는 건 상대방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술은 결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수술과 관계된 후유증과 합병증 중에 평생 가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사치료도 해보고 운동치료도 해보고 하는 등 병하고 좀 사귀어보면서 시간을 두고 이 병의 특성을 좀 알아보고 수술 아니면 안 될 것 같을 때 최종적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비나 이런 게 저는 느껴지지 않는데 의사가 초면에 수술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한 통증으로 감각마비는 있는데 운동마비가 없어서 환자분이 모르는 경우, 또 하나는 마비는 없는데 MRI가 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두세 군데 척추 전문병원을 다녀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수술 10년 이상 하신 분과 상담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치료 계획을 말해주지 않는 의사입니다. 보통 진료실에서 진찰을 하고 사진을 찍게 됩니다. 엑스레이, CT, MRI 순으로 많이 찍게 됩니다. MRI까지 찍었는데 도수치료 2주 하세요. 주사치료 일주일 간격으로 3번 하세요. 시술해보고 안 되면 수술해야 합니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MRI상 디스크가 몇 단계이고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하게 될 건데 치료가 잘 되면 이렇게 할 거고 안 되면 이렇게 할 거다 라고 병에 대한 가이드를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물론 전문 용어들이 많고 짧은 시간에 환자를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의사도 힘들 수 있겠지만 훌륭한 의사는 환자에게 앞으로의 치료 계획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력이라는 큰 물줄기에 환자와 함께 배를 타고 치유의 바다로 함께 항해해 나가는 겁니다. 의사는 선장이고 환자는 믿고 탄 승객입니다. MRI라는 지도를 보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력 삼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하면 환자는 불안해하고 치료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진찰 시 이학적 검사를 안 하는 의사입니다. 척추 환자를 진찰할 때 아픈 부위를 본다든지 다리를 올려본다든지 근력을 체크해본다든지 건반사를 해본다든지 하는 이학적 검사가 기본인데 점차 MRI만 보고 이학적 검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 의사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하지 방사통으로 치료 후 통증이 지속된 환자분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픈 부위를 한 번도 보지 않은 겁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른 병원에서 허리 협착증을 치료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어서 오셨는데 진찰해보니
건반사가 항진되어 있었습니다. 건반사가 항진되었다는 것은 경추나 흉추 쪽에 중추신경이 많이 눌려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다시 MRI를 찍어보니 흉추 협착증이 심해 수술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MRI 검사로 대부분을 진단할 수 있겠지만 꼼꼼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체크하는 건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환자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배운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환자분을 꼼꼼히 진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서울에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서울에만 좋은 의사분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저도 지방으로 척추 수술을 배우러 갈 만큼 지방에도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허리 통증으로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경과도 체크해야 하고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갈 수 있는 거리 병원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의사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친절하지 않는 의사, 학회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 초면에 수술을 권유하는 의사, 앞으로 치료 계획을 말해주지 않는 의사, 진찰 시 MRI만 보는 의사, 개인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편하게 본인 증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토크 진행자 같은 의사 선생님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 통증이 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척추교실 장근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